먼저 오늘 조선일보 오늘자 신면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취업길에 나섰다가 강제로 전선에 끌려가거나 학교문을 나서다가 일본 경찰에 납치, 성폭행 당한 사람들로 수치심과 모멸감에 숨어 살아왔다. 정대협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 비디오물, 책자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당장 홍보 활동을 중지해달라.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정대협이 위안부 후원 명목으로 자신들이 배만 불리고 인격권을 지배하고 있다. 정대협이 1990년부터 개최해온 수요 집회도 실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어 한일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으니 중단해달라. 이 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에 신미자 할머니, 2008년에 별세하셨는데요. 등 위안부 할머니 13분이 현 정의연의 전신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의업과 그 나눔의 집을 상대로 수치스러운 과거 경험을 적시한 모금 행위하고 수요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속에 있는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생계지원과 대국민 홍보, 외교적 권익보호 목적이며 생존 피해자들은 오히려 정대협 덕분에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했다고 여길 여지도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처분 소송을 2014년에 했다는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에 더 이상은 이제 이용당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는 게 옳은 거지 양심도 없다고 윤미향 씨를 비판하고 나선 지 무려 하기 나서기 전에 무려 1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등등의 일련의 보도를 보면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 또는 입장문 발표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쏟아지는 그 관련 뉴스를 점하다 보면은 야, 참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봤구나. 그리고 또 살고 있구나. 또 앞으로 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나영, 그러니까 윤미향 씨 뒤를 이어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나영 이사장은 요 며칠 전 13일에 수요 집회에서도 종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이자 평화, 인권, 여성, 민족 모든 운동에 대한 탄압 행위이며 친일, 적폐, 반인권, 반여성 행태이다. 이 할머니들의 16년 전 절규나 이용수 할머니의 지금 폭로 그리고 정의연 측의 주장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7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우리 모두의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한다. 이것이 이제 묘하게 수정이 됩니다. 어떤 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가 어떤 동물도 시트를 깔고 침대에 자면 안 된다. 시트만 안 깔으면 침대에 잔다는 얘기죠.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가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이유가 있으면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동물은 평등하다. 이것이 그러나 더욱 평등한 동물들도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국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7계명입니다. 나중에는 그 수정된 조항마저 다 없어지고 한 조항, 제일 마지막 조항만 나왔습니다.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더욱 평등한 동물들도 있다. 요 규절 딱 하나만 남습니다. 1계명이 되는 겁니다. 1계명이. 안녕하세요. 내가 12시에 밥 먹고 보기 딱 아유 감사합니다. 해남유치기 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데일리 유튜브에서 이인호 감독님이
감동적인 장문이 글이 소개되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김종래 대시경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댓글로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으로 몇몇 유튜버들이 분열 조장적인 행동을 현실을 감동적으로 보는 글을 공유하고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이용희님, 황당무계하고 후한무치한 프레임입니다. 영남님, 김 교수님 기다리다 하십니다. 늘 수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또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다룬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다룰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무슨 완벽한 조사 능력도 있고 취재 능력도 없고 그래서 명백하게 무슨 사실이 드러나면은 남보다 뒤져서 비판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는 저희 소관령 저는 안 다루고 그랬으니까 그냥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는 그냥 다른 데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걸 조지 오웰의 7계명을 보면서 야, 이거 정의연하고 윤미향 씨에게도 7계명이 있다면 어떤 걸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째는요, 정의연은 신성 불가침하다. 야,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은 고쳐서 못 쓸 정도다. 이제 해체해야 된다.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 내에 적폐를 없애자는 거지 위안부 인권운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은 일단은 회계가 어떻게 됐느니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위안부 인권운동을 하되 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시금 왜 그러냐, 정의연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는 다르다 이거죠. 그 방향은 박근혜 정부 때 방향이든 문재인 정부 때 방향은 둘째치고 이거는 정의연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냐. 이 할머니의 근본적인 취지도 많은 행간에 보면은 한일 간에 이렇게 해보자, 나 하나만 포기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죽기 전에 그건 학이라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든가 학생들 얘기라든가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이제 저도 부인할 수 없지만 자꾸 그 뭐 이렇게 보면 미세한 부분, 돈 어디다 썼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분이 할머니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거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도 저는 한 번은 언급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하고 책임 있는 투명한 집행을 하고 공개를 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근데 윤 씨 측에서는 정의연을 공격하면 토착 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착 왜구라는 말도 이상하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저도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토착 왜구인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맛집 MPG 창피해서 못 보겠네. 재팬머리가 그리 좋더냐. 그러니까 이들은 이 토착외구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사실은 정당하고 비판하면은 이렇게 반일, 반인권, 반평화 사력이다. 그 옆에서 보면은 아니 거기를 옆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했고 16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자.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는 공개할 수 없고 어렵다 하니까 결국은 성역 행세하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이런 농장에 있다면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윤미향 씨 같아. 위안부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절규를 했는데 이게 다 묵살됐다 이거죠. 2004년에 있었던 할머니 모금 금지하라는 소송도 기각됐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는 위안부를 팔아서 자기들 배만 불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93년도부터 정대협 증언집이 나왔는데,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겠죠. 이것도 증언집이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6,500원씩 주고 팔아먹었다고 하고 있다 이거죠.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멀쩡한 할머니를 또 치매 환자쯤으로 몰아가면서 기도했다. 근데 사실은 할머니는 그동안에 있었던 행적, 심지어는 13살 때 일까지 또렷하게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정대협의 윤미향 씨에게 처음으로 나 이거 친구한 날이 92년 6월 25일이라는 걸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기억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왜 30년 동안 나를 데리고 다녔냐. 내가 다 증언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나를 보고 기억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 행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할머니는 윤미향과는 화해 안 한다. 화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내가 모은 돈은 내 맘대로 쓴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돈을 빼먹지 않았느냐. 국가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보다도 46배나 늘었고 어떤 애는 수억을 받고도 회계정부엔 0, 빵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놓고도 시민단체가 쓴 돈이니까 명세를 밝힌 예가 없다면서 안 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야당에서는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건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윤 씨 측은 기부받은 분 중에서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이 있어서 사용 내역을 공개 못한다. 정말 한국말이지만 저는 잘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좋은 고등학교 동문회비도 개인님으로 안 받습니다. 시민단체 모금으로 개인화다니 이건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이어서 웬만한 이름은 아주 발벗고 나서는 이 공지영 작가, 유명한 작가죠. 이분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긴 말 필요 없이 내용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정의연 기자회견을 보니까 불쾌하더라. 할머니께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단체로 나와서 여러 명이 나와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거냐.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또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법인 계좌로 안 받고 개인 계좌로 받고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동문회비도 개인회로 안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게 회계 정리는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고 가계부도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번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쓰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계명 중에 하나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이유가 있으면 금 배지도 무방하다. 대통령이 직위를 준다든지 국회의원직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밀어놓고 갔다. 이용수 할머니 주장은. 그러고 이제 윤미향 씨 주장은 내가 국회 가서 그냥 더 크게 뭐든지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이 할머니 말에 의하면 3월쯤에 국회 진출을 한다고 하길래 만류라는 통화를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4월에도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고 이미 지난 5월 7일 한 기자회견을 4월에도 한번 하셨고 5월 7일 날 기자회견했는데 4월 달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5월 7일 거는 크게 보도가 돼서 이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결국은 사리사욕을 책임지려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미룬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윤미향 씨 입장에서 때는 이유가 있으면 금배지 달아도 무방하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철석같이 믿고 같이 했는데 30년을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참 서럽다. 다섯 번째 계명은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 불러라. 이 윤미향 씨가 이게 성노예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머니는 바꾸면 안 된다. 위안부라고 불러야 한다. 했더니 윤미향 씨는 이렇게 성노예라고 불러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말 말하라. 난 너무 부끄럽다. 했는데도 그냥 위안부의 정식 명칭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앞에다가
일본군의 성도에 뭐 해서 하는 정의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네. 6번째, 학생들은 배울 거 없다. 저금통이면 된다. 할머니는 집회 나와봐야 학생들 배우는 거 없다. 저금통 털어가지고 가져온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돈을 그냥 의심 없이 받더라. 사실은 역사관을 넓혀서 교육관을 잘 만들어갖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사죄하라, 배상하라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그 학생들이 알고 하겠느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냥 학생들이 추우나 더우나 와서 앉아있고 저금통 틀어서 가져온 돈 의심 없이 받더라. 난 그 학생들이 참 안타까워서 돈을 받으면 좀 더 보태서 점심을 먹여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안 돼도 안타깝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대협은 자기들 운영 안 하고 바쁘다. 이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하는데 말. 이런 것들이 할머니가 하고자 하는 근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봐야 무엇이 맞는지 잘못인지 알게 될 거 아니냐. 나도 이제 나가봐야, 이제 나가면 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나는 안 나간다, 이제. 피해자가 없는 데문을 왜 하나? 피해자가 있으니까 학생이 오는데 나는 학생들 고생시키기 싫고, 없는 돈 그거 주는 거 받아다가 차곡차곡 쓰는 것도 싫다. 네. 마지막 조항입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활동가 자녀는 더 평등하다. 윤미향 씨는 코로나로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 중인 그 뭐 유학비가 어떻고 뭐 했던 그 논란이 있었던 딸이 아마 집에 와 있는 모양이고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데 취재를 말아달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그 학생이 뭐 무슨 뭐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취재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론인들도 이런 건 좀 사실은 예의를 갖추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참 피곤하고 짜증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취재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그 학생에 대한 논란도 많이 이제 있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 5천만 원 내는 장학재단을 확대 개편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이 취지는 일본에 있는 학생, 조청년 계열 학생들에게 돈을 주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뭐 조의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조그만한 거기다가 이제 별도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이건 진보의사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등하다. 활동가 자녀들은 더욱 평등하다.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감자 구매 문의님 기가 막히네요. 네, 참 감자 구매 문의님은 이 TV 디지털 조선 TV에다가 좀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감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여러 번 말씀해도 안 들어주시네. 네, 갓파더 미친 정부 미친 정부 김 교수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까지를 보면서 윤미향 농장 30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관계 부처 그러니까 국세청이면 국세청,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 행안부면 행안부 그리고 그런 데서 조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청문회를 내서 그 진상을 밝혀야 돼요.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그리던 이 적폐를 없애고 정의원은 안 되면은 달리 어떻게 이 운동 방식을 21세에 맞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문재인 방식이 좋으면은 그 방식대로, 박근혜 방식이 좋으면 그 방식대로, 그거는 알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전에 30년 동안 이렇게 벌어진 일이 무언가 하는 거는 이건 진상을 밝혀야죠. 이 집권당이라고 해서 진보 인사들이라고 해서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공격하는 게 나쁘다. 이거는 사실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역사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한의 문제예요. 애교 문제고. 이거를 이렇게 아니 저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하자. 수사할 건 수사하라. 청문회로 진상 밝혀서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 라고 나오는 게 어째서 토착화구고 어째서 그것이 무슨 뭐 반평화 세력이고 반인권 세력입니까? 민주당도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그건 그것대로 해야지. 누가 저 토착 외구 짓을 하면서 저 위안부 문제를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 진상이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쇠산까지님,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정미양 농장을 이제 조지 웰의 동물농장을 생각해서 한번 빗대서 한 거, 생각해 본 건데요. 정의연은 신성불가침하다. 1계명. 2계명. 주인은 윤미향 위안부가 아니다. 주인이 위안부가 아니다. 거북이 감사합니다. 내가 돈 모았으니까 내 맘대로 쓴다. 법인권 뭘 것도 없고 내 계좌로 모아도 된다 이거야. 공개 뭐 알려고 하지도 마라. 이유가 있으면은 사회활동 그거 하다가 놔두고 국회로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거야.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으니만.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고 불러야 된다. 학생들은 배울 거 없다고 해서 저금통 돈 갖고 오면 된다. 사람은 평등하다. 활동가장에는 더 평등하다. 윤미향 농장 30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는 걸 정부 관계 부처 또 검찰 수사 그 다음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진상이 가려져야 된다. 진상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이게 묵인되는 게 즉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국 사태 문제는 재판부에서 가려지면 돼요. 그것도 그렇게 갔으니까 그래도 수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공격하는 사람은 토착외구다고 해서 눌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서 새로운 입장, 그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좋고 하여튼 어떻게든 만들어서 당당하게 일본에 요구를 할 때 그때 정당성이 생기고 그리고 더 훨씬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건 있다고 눌러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다. 꽃가게 우파 정권자 제어된 아장내 장선환님 문명한 사활을 명백하게 밝혀라. 즉각 구속 수사라기보다도 하여튼 조사를 해보면 그게 어떤 사안인지 뭘 어겼는지 뭐 아는 거지 뭐 즉각 이런 말은 보다는 좀 근데 문제는 수사까지 할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오늘 평소 참 존경하는 한 지인께서 오늘 방송에서 이런 말을 꼭 좀 해달라고 알려줘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낸 글을 읽는 걸로 요 대목을 마칠까 합니다.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며 틀림없다. 사람이 세상을 교묘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을 방송에서 꼭 좀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제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 말씀이 더 좋은 것, 옳은 것 같아서 그분의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면서 윤미향 씨 관련 부분을 끝내겠습니다.